안녕하세요. 이슈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박지훈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시장의 핫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 핫한 이슈들이죠. GV80, XM3, 소렌토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핫한 이슈들을 종합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자, 먼저 얘기해볼 이슈는 신상 반열에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이죠. 3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풀체인지한 실내외 이미지를 공개하며 출격 준비를 앞두고 있는 원조 프리미엄 세단, 바로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G80은 2015년 제네시스가 독립 브랜드로 출범하기 전부터 판매된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국내 브랜드 중 유일무이한 고급 럭셔리 자동차 생산 브랜드 제네시스는 정초부터 GV80을 출시하며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올라가 있는 천상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여세를 몰아 G80으로 다시 한번 연타를 쳐보려고 준비 중이죠. 자, 그럼 정식 출시를 앞둔 G80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이슈 GV80 편에서 여백의 미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실을요. 동생으로 불리는 G80도 이 여백의 미를 강조했을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해진대요. 어떨지. 역동적인 우아함을 강조한 신형 G80의 외관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자면, 전면부는 GV80과 마찬가지로 크레스트 그릴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두 줄의 쿼드램프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은 부분입니다. 먼저 출시한 GV80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GV80은 후드와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곳에 로고를 넣었는데, 그때는 하나로 쭉 이어진 라인이 끊겨 보이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G80은 후드와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쭉 이어져 내려오게, 그러니까 전면부를 훨씬 더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웅장한 볼륨감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측면 디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우디의 A7 차량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단이지만 스포티한 쿠페형 디자인으로 정말 예술적인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앞부분을 보면 A필러 두께를 최소화해서 운전자에게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는데요. 쿼드램프에서 시작돼 도어 상단부를 거쳐 후면부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파라볼릭 라인이 클래식카의 우아한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 아래 20인치 신규 휠과 휀더 부분은 볼륨감을 강조하는 애슬레틱 파워라인을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A필러에서 C필러까지 이어지는 쿠페형 루프라인은 마찬가지로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전면 쿼드램프에서 이어지는 두 줄의 램프를 적용해 하나의 선을 그은 듯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에 저 램프는 정말 저녁에 비상등을 켜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마지막 후면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움푹 파인 말굽 형태로 둥글게 음각 처리를 한 트렁크 표면을 통해 신형 제네시스 G80만의 독특한 개성을 완성시켰습니다. 제네시스 로고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쿼드램프와 그 위로 좌우로 길게 뻗은 트렁크 상단의 크롤 장식이 포인트로 보이는데, 제네시스 특유의 정체성을 각인시킨 것만 같죠. 실외 디자인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은 외관과 여백의 미를 갖춘 또 여백의 미, 아니 그놈의 여백의 미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GV80 때도 그렇게 강조하더니 동생이라고 똑같이 하나 본데, 실내가 좀 심심하고 단조로운 것도 같고요. 아닌가요? 일단 그 여백의 미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죠. 신형 G80의 실내는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추구하면서도 조작계 등의 배치를 최적화해 운전자가 신형 G80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 길게 이어진 날렵한 형태의 송풍구와 가로로 넓은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배치해 운전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 간결하게 버튼을 구성했다고 하죠.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이번에도 앞으로 배치하지 않고 GV80과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해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중에 조작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자의 손이 닿는 주 조작부와 터치의 필기 방식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를 적용해 사용의 직관성을 높였다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과 관련해 이상엽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장은 신형 G80의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움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탑승자의 공간과 첨단 기술 간의 균형을 재정의한다 라며 기술 과시에 의존하는 기존의 고급스러움에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고급스러움에 대한 제네시스만의 해석이자 고객 경험의 차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말이네요. 네, 뭐 이쁘면 됐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후륜구동 기반의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만간 출시되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GV80의 동생답게 많은 부분이 닮아있는 이 G80이 GV80의 선방에 가속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슈의 두 번째 이슈, 국내에서 소나타 그랜저만큼 가장 잘 팔리는 차이며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의 기준점이자 상징으로 여겨지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 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손꼽히는 이 차, 바로 신형 아반떼입니다. 요즘 현대기아차를 보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풀체인지 사이클이 돌아왔겠다, 디자인과 성능도 잘 뽑혔겠다, 출시 소식 하나하나가 핫이슈가 될 정도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 같거든요. 아반떼 역시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전면부의 삼각형 모양 헤드램프 때문에 삼각대로 불렸던 바로 그 전 모델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반떼 AD의 성공을 이어갈 폭으로 당당하게 내놓은 그 전 모델이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된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작년부터 기아의 소렌토, 제네시스의 GV80, G80과 함께 신형 모델을 출시일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들려온 신형 아반떼는 스파이샷과 주행 테스트 사진이 유출되면서 엄청난 디자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고 아닌 예고를 해왔습니다. 많은 자동차 영상 매체들이 이 신형 아반떼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관심과 궁금증이 증폭되어 있었는데 20, 30대의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신형 아반떼가 출시되길 바라고 있었죠. 드디어 3월 11일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아반떼 7세대 모델의 공식 티저 영상을 공개했고 3월 18일 오전 11시 온라인을 통해 정식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삼각대로 불리는 전세대 모델이 평가와 판매량에서 똥을 쌌는데 이번 신형 아반떼 출시를 통해 과거에 누렸던 준중형 세단 부문의 절대적인 1등 자리를 되찾으려 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최첨단 안전 편의 기술 등을 적용해 기존 아반떼라는 네임드와 이미지의 쇄신에 나선 거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신형 아반떼의 모습이 짧게 등장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간 준비한 모든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했는지 이번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신형 아반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출시된 라페스타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될 거라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이 라페스타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이게 되죠. 그릴과 데일라이트 그리고 테일램프가 모두 이어져 하나의 모습으로 전면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날렵하면서 강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전면부 그릴은 소나타와 함께 현대자동차만의 고유 패밀리룩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측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후 측면 모든 라인에 직선을 많이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한 줄로 쭉 이어진 캐릭터 라인은 직선으로 쭉쭉 뻗어났는데 이렇게까지 직선의 요소가 강했던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C필러와 또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흡사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연상케 하는데 이렇게만 출시된다면 아마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티저 영상과 사진들이 CG로 만들어졌고 출시 후 실물을 접해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으로부터 눈에 확 띄고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후면부 디자인은 얇고 길게 한 줄로 이어진 테일램프가 완성도를 더하고 있죠. 흡사 포르쉐 911, 아우디 Q8과 비슷하게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저 램프
정말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들어 현대차에서 소나타, 그랜저의 한 줄로 이어지는 테일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태껏 패밀리룩을 고수하지 않았던 현대차에서 이제부터는 패밀리룩을 고집하려 한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이렇게 외관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실내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장의 사진만 공개됐죠. 실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있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먼저 센터페시아의 모든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터치 방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걸까요? 굉장히 깔끔해진 센터페시아는 제네시스가 강조하는 여백의 미가 떠오르는데, 그래도 준중형의 실내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공조장치는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쭉 이어지는 디자인을 적용해 심심할 뻔한 실내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계기판과 이어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같은 사이즈의 AVM, 즉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출시된다고 하죠.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통해 실내외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아반떼가 비록 삼각대의 저조한 판매량으로 쓰디쓴 고배를 맛봤지만, 이번 풀체인지로 다시 한번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이슈의 이슈는 얼마 전 사전 계약을 실시하며 엄청난 계약고를 올렸지만 어처구니 없는 하이브리드 인증 문제로 사전 계약 구매자들에게 풀스윙으로, 아주 그것도 풀스윙으로 뒤통수를 치며 비난을 받았던 바로 그 차, 기아자동차의 소렌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0.5 ECC 때문에 국토부의 기준치에 미달하여 하이브리드 인증이 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계약자들을 안심, 혹은 그나마 터져나오던 불만들을 잠재울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5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아자동차에서 부담해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기본형의 출시가는 3,550만원부터인데, 이 금액을 실수로 잘못 책정하고 그 잘못된 금액을 판매가로 발표한 데에 따른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즉 친환경차는 개소세 70%를 감면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세, 부가세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별도로 90여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3,550만원은 교육세, 부가세 등으로 감면받을 143만원을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책정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라 3,550만원에서 더 감면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까지는 문제없는 가격 고지가 맞아요. 황당한 착각만 안 했으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은 1598cc에 복합 연비는 15.3km/L라 친환경차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공인 복합 연비를 올려 맞췄거나 엔진 배기량을 1600cc로 올렸으면 14.1km/L의 기준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근데 기아자동차의 명백한 실수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 계약자들은 143만원을 보상하라며 기아차에게 요구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앞으로 3개월간 자동차 개소세 70%를 인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존 5%였던 개별 소비세가 1.5%로 낮아진 건데요. 세전 차값이 3,3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에 해당하게 되어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뭐죠? 기아자동차에서 보상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꼴인데요. 어떻게 딱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인하를 해주게 된 것인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3,550만원의 차량 금액은 친환경차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 출시가이니, 인증을 못 받는 현재는 3,693만원이 차량 금액이 되겠죠. 근데 원래 금액인 3,693만원에서 정부가 개소세 70%를 보상해 주니까
다시 3,550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기아차가 트림별 보상액을 책정하여 더 빼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뿐만이 아니라 등록세와 즉 취득세 감면까지 받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 요건이 불충분했으니까 취득세까지 기아차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더 보상해주는 거고요. 즉 현재 정부가 보상해주는 143만 플러스 기아차가 보상해주는 각 트림별 보상액 82만 원에서 116만 원 플러스 역시 기아차가 보상해주는 취득세 90만 원까지 최대 349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정부의 개소세 인하 기간은 6월까지여서 7월 1일 이후로 출고되는 차량들은 각 트림별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친환경차 개소세 보상 143만 원, 취득세 90만 원, 도합 233만 원만 기아차에서 보상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노후차 교체 때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는 또 별도입니다. 기아의 보상안이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보상안은 나왔고, 결과적으로 맨 처음 분석했던 233만 원의 보상은 들어갑니다. 출고 시기에 따라 나랏돈이 포함되어 더 받느냐 아니면 기아차 돈만 받느냐의 차이가 남아있지만요. 앞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지금처럼 뜨거운 반응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에서 준비한 3가지 이슈에 대해 모두 얘기해봤는데,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더 쏟아져 나올지 점점 기대되네요. 이제 곧 꽃피는 봄이 다가오면서 꽃가루다, 일교차다, 황사다 신경 쓰실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일수록 더욱 감기 조심하고 건강 유의하셔야 하고요. 코로나19 예방에도 더욱더 신경 써서 꼭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슈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신속 정확히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